1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연령 등에 상관없이 모든 1인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 지자체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충남도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충남 관할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대전 등에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곳에 대해서 지사 분리와 독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해 109명을 적발했습니다. 스쿨존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위반 등도 약 150건에 달했습니다. 홍성군이 레코 신도시의 고질적인 축산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농장 7곳을 철거한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에 1인 가구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혼자 살게 되면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저는 혼자 살아본 적은 없는데 사실 아플 때가 아닐까 싶은 게 저 주말에 좀 몸이 안 좋았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데 꽤 서럽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아는데 네. 아플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가 제일 어렵고 네. 좀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1인 가구가 이렇게 늘고 있는 만큼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동행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보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 읍내동에서 홀로 사는 윤정래 할머니. 병원을 한 달에 5-6번씩은 가야 하는데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는 다녀올 엄두가 안 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돌아다니죠. 허리가 많이 구부러졌어요. 그래갖고 한 10분 정도 걸어도 2-3번은 세워야. 당진시의 여성 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하나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는 날도 있지만 1년에 5번만 이용할 수 있어 아쉽다고 말합니다. 아이 서비스가 너무 좋아요. 병원까지 이제 데리고 가서 그거 거기서 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뭐 약방에 가서 약도 타다 주고 다 하고선 또 집에 데려다 주죠. 표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당진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8.8%에서 6년 새 36.1%까지 올랐습니다. 이들에게 지원이 시급한 선호 정책을 물었더니 돌봄 서비스가 2번째로 많은 답을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1인 가구에게 폭넓게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당진 같은 도농 복합 지역은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고령층이 많아 이 같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농촌에는 자녀들을 객지로 보내고 혼자 거주하는 부모님, 산업단지에는 취업으로 홀로 생활하는 근로자가 다수 있으며 1인 가구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1인 가구 당사자뿐 아니라 1인 가구를 둔 가족이 병원에 동행할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병원을 갈 때부터 귀가까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2년 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10,000명이 넘게 이용해 만족도가 93%를 넘었습니다. 버스 정거장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방법도 모르셔서 엘리베이터 그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동행을 해보면 생계의 문제잖아요. 죽고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진시는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1인 가구 지원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진시는 1인 가구를 위한 홈케어 서비스 애니맘을 운영 중입니다. 연간 이용 횟수, 연령, 성별 등 여러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만 1인 가구 사업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맞춤형 정책 개발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다른 지역에 위치한 충남 관할 공공기관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도는 충남을 관할하고 있지만 정작 대전 등 다른 지역에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31개를 추려 지사 분리와 독립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담 부서를 꾸려서 해당 기관들의 분리, 독립을 위한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고 이전 기관에 대해서는 건축비와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지난 4월 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쿨존 신호 위반 35건, 보행자 보호 위반 8건 등 모두 약 150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단속 기간 발생한 음주 사고는 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건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 관광지와 번화가, 스쿨존 등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 주변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돼지 축사 철거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농가의 면적은 약 1,300제곱미터로 돼지 2천여 마리를 사육했던 노후한 개방형 축사입니다. 홍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악취를 유발했던 농장 7곳을 철거 완료했고 올해는 돼지 축사를 포함해 3곳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내포 신도시 내 축산 악취 민원은 지난 2016년 240여 건에서 올해 4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도내 환경교육 관련 기관이 충남 환경교육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네, 충남도 탄소 중립 정책과 석초희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석초희 주무관입니다. 예, 먼저 충남 환경교육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도와 도내 환경교육을 관련하여 민관을 대표하는 6개 기관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충남 환경교육협의체가 지난 8일 발족식을 갖고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충남 환경교육협의체는 도교육청, 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충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충남 환경교육센터, 충남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환경교육 정책 및 사업협의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게 됩니다. 네, 앞으로의 운영 계획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충남 환경교육협의체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연 3회 이상 개최해 각 기관별 연간 환경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논의해 충남 환경교육 도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그럼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충청남도는 석탄 화력발전소 등 대형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적으로 피해가 심각해 환경에 관한 관심은 물론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교육 협의체 구성으로 환경교육의 주체인 행정, 교육, 민간의 상시 소통 체계가 구축된 만큼 환경교육의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 탄소중립정책과 석초희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태풍과 집중호우 걱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도심에서는 침수 피해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져서 우려가 더 큽니다. 네, 부산에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침수 통합 정보 시스템이 도입됐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비가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매도란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달 신림동에서는 침수된 반지하 주택에 갇힌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 달 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여름 부산에서는 초량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에 갇혀 탈출하지 못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수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사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부산시가 올해 5월 공개한 도시침수 종합정보 시스템은 부산의 지역별 과거 침수 기록, 또 변화한 환경을 종합해 이 비가 내리는 양에 따른 침수 위험 정도를 알려줍니다. 시민 누구나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도 위에 표시된 색깔로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침수 위험성을 알 수 있습니다. CCTV로 실시간 현장 모습을 살펴보고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는 물론 변화하는 도로 통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시민들께 알려드리던 SMS라든지 재난 방송 이런 것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보는 방식인데 비해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직접 들어와가지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고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도시 침수에 관하여 좀 더 정교하게 대응 능력을 키우자면 강우하고 폭풍 해일이 같이 중첩될 때 발생하는 침수 영역을 식별하는 노력을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와 더불어 도심 하천 진출입로 130곳에 원격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맨홀 1000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또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학교 시설을 13곳에서 13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매년 강해지는 집중호우와 태풍. 여름이 다가올수록 각 지자체도 대비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